하나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두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눈이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한눈이 언니와 새눈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두눈이를 사랑하듯 상냥하게 대해주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온갖 굳은 일을 자시키며 구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눈이 4개 달려 있어서 얼른 봐도 괴물 같아 무섭기가 이를 데가 없는 데다가 구박도 심했습니다. 두눈이는 앞으로 새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두눈이가 앉아있을 새도 없게 호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두눈이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시키는 일을 밤늦게까지 모두 해냈습니다. 햇볕이 따스한 어느 봄날 새어머니는 두눈이를 불러 산에 가서 염소를 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뒷산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두눈이는 겁이 났지만 4마리의 염소를 끌고 그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새어머니는 두눈이가 산에서 염소를 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산 중턱 널따란 풀밭에 염소들을 풀어놓고 두눈이는 언덕에 누워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풀을 뜯어먹고 있던 염소 중 한 마리가 다가와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눈이 아가씨, 배고프시죠? 잡숫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저희가 모두 마련해 드릴게요. 두눈이는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그만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말이 꿈속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두눈이가 염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앉아있던 풀밭이 어느새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으로 변해버리고 4명의 시녀들이 밥상을 차려 두눈이에게 왔습니다. 갖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눈이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눈이가 음식을 실컷 먹고 나자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눈앞에 있던 기아집이며 음식상이며 4명의 사람들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눈이는 참 신기한 일이다. 내가 고생하여 배를 골고 있는 것을 알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두눈이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자 매우 놀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약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죽기 전에 밥이나 넉넉히 줘야지 하며 두눈이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전에 없이 배부르게 밥을 차려주는 새어머니를 보고 두눈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배가 불러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런 두눈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내일은 큰딸 한눈이를 함께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두눈이와 한눈이는 함께 염소를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두눈이는 하루 종일 자기와 함께 염소를 치는 한눈이 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고단하면 풀밭에 누워 한숨 자라고 했습니다. 두눈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눈이는 금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두눈이는 이 틈을 타서 어제 꿈속에 나왔던 염소를 불렀습니다. 얘야 어딨니?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픈데 어제처럼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니? 두눈이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집의 안방이 나오더니 4명의 사람들이 음식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눈이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한참 후에야 한눈이가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느라 두눈이를 지켜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새어머니는 한눈이에게 두눈이가 산에서 무엇을 했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한눈이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대답하자 내일은 새눈이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두눈이를 따라 산에 간 새눈이 역시 낮잠을 자버려 두눈이가 무엇을 했는지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새어머니는 아무래도 염소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4마리의 염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두눈이는 염소들이 불쌍히 죽자 몹시 슬펐지만 새어머니가 불벼락을 내리실지도 몰라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두눈이는 죽은 염소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두눈이 아가씨 너무 슬퍼 마세요. 새어머니가 우리를 죽여 마당 구석에 버렸어요. 저희를 거두어 땅에 묻어주세요. 하는 염소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 말에 기뻐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몰래 마당으로 가보았더니 정말로 염소들이 마당 구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모두 고이 흙에 묻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염소들을 묻었던 곳에 웬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계속 자라서 높이 솟더니 금방 금빛이 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 금사과가 열리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사냥을 나왔다가 두눈이네 집을 지나던 왕자가 신기하고 탐스런 금사과를 보고 신하들에게 그것을 따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과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이 집 가족들이면 사과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의 부탁대로 맨 먼저 한눈이가 사과를 따보려고 했으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딸 수가 없었습니다. 새눈이도 새어머니도 역시 사과나무를 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눈이 차례가 되어 걱정을 하며 사과를 따는데 너무나 쉽게 사과가 따졌습니다. 두눈이는 사과를 몇 개 더 따서 왕자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도 딸 수 없었던 금사과를 따서 바친 두눈이를 눈여겨본 왕자는 두눈이를 색시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염소치기를 하던 두눈이는 왕자의 아내가 되고 왕이 세상을 떠나가 왕의 자리에 오른 왕자는 두눈이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정치를 베풀며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송송생동